지난해 4월부터 노사 단체 교섭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11월 달까지 15차례 교섭을 진행했고요. 정규직 총임금 그리고 호봉제 전환에 대해서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11월 달에 이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김성현 총장과 당시에 제가 서명을 하기로 했는데, 서명식 당일날 총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외부 노무사가 오더니만 그간의 교섭은 교섭이 아니다, 단순한 협의나 회의다, 그리고 너희가 잠정 합의한 내용들은 난 모르겠다, 새로운 교섭안을 던졌습니다. 그거부터가 이제 시작이었고요. 교섭 과정에서 팽팽하게 줄다리가 됐죠. 우리 합의한 것을 전혀 인정 안 하고 자기네 주장만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지금까지 이 상황을 장기화시킨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그 노동조합의 그 주장이 자기 딴에는 맞지 않는다, 아니면 한 번 더 이렇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필요하더라도 이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합의했던 부분이잖아요. 그게 잘못됐던 잘됐던 간에 그대로 따라주는 게 그렇죠. 상식이죠. 저희가 2018년도 하반기부터 단체 협약 체계를 위한 단체 교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19년도 2월 18일 날 단체 협약 체계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관장했던 노무사가 지금의 노무사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의 노무사가 전면에 등판하더니만 그 내용이 너무 노조 측에 기울어져 있다, 너무 빨리 체결했다 라는 식으로 기존에 있는 그 교섭을 사측이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을 평가절하하고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노사 잠정 합의했던 정규직 총임금이 37억 4,600만 원인데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명분도 근거도 없이 31억 정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호봉제인데, 사실 호봉제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력 산정 기준안을 가지고 하는데, 이미 개인의 경력 산정 기준안도 지난 실무 교섭에서 노사가 잠정 합의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컨설팅 통해서 하겠다고 하고요. 컨설팅에 대한 기한이나 시한을 정확히 얘기해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조합은 이 호봉제를 컨설팅 하겠다라는 그 의도가 너무 진정성이 없다,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인원을 감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인상분이 있고 얘네들이 지금 주장하는 인상분이 있는데, 그 인상분에 대한 차액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안을 받으면은 뭐 합의하겠다, 타결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정안이라는 자체가 그 당시에 노와 사가 모두 거부한 아닙니다. 사실 그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들은 조정이라는 성과를 위해서 좀 무리하게 조정안을 좀 만드는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기존에 잠정 합의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저하된 조정안은 우린 받을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그 이유에서 저희는 거부를 했던 것이고, 그 당시에 사측은 호봉제에 대한 전환 시기를 두고 뭐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는 조정을 받는데 왜 너희들 양보를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학생들의 수업권, 학습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실은 노동조합도 고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대화가 대화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교섭 깊이나 교섭 혜택을 통해 가지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참 장기화됐던 부분이고요. 특히나 어쩔 수 없이 파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 학습권의 피해들을 학교 측에서는 총장이 출근도 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래서 중간에 아마 학자금 대출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면 파업 기간인데도 학생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좀 복귀를 해서 주말에 야근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그런 문제점 좀 처리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학교에서는 총장이 출근해서 이런 당면한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학생들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야 될 노력이 필요한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신입이 들어오면 아마 2,200에 연봉으로 사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년차, 6년차 되더라도 아마 3,000선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뭐 이것저것 다 포함시키면은 그걸 넘겠지만은 기본의 연봉 자체가 워낙에 이게 좀 낮기 때문에 평균을 보면은 한 4,000대 정도의 연봉을 가지고 있는데 인근의 주변 대학들이나 경기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7,000만 원대의 연봉을 아마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낮은 연봉도 연봉이지만은 이 연봉이라는 게 원칙과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요. 총장에게 잘 보이면은 연봉이 잘 좋게 책정이 되고 좀 밉보이거나 잘못 보이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연봉이 정체되거나 연봉이 낮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래됐죠. 오래돼서 그런 임금의 문제들 그리고 인사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019년도 7월 달에 노동조합을 만들게 됐죠. 동일 직급상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직급도 사실은 9급과 8급, 7급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행정처장이 지금 직급이 7급입니다. 처장이 직급이 7급입니다. 그동안 19년, 20년 동안 이제 장기 집권을 하면서 교직원들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무너졌고 그로 인해서 이 처우와 그리고 인사가 완전히 뭉개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하는 조직으로 사실은 좀 발전하고 그럼으로써 대학이 발전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사 관계가 사실은 어떤 이 동반자 관계로 같이 형성이 돼서 노도 사를 인정해주고 사도 노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기존 19년 동안은 사실은 이게 수직적인 관계, 이 종속적인 관계이다 보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면 까라는 식의 사실은 그런 조직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유연하지 못하고 조직이 약간 긴축되거나 경색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요. 그럼으로써 사실은 대학 발전에 큰 해가 되거나 이제 악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간에 이제 그 TV나 여러 매체를 통해 가지고 김성애 총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렇고 어떤 교육자의 어떤 마인드, 철학이나 신념도 사실은 보여지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리더십에 훼손이 된 거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훼손된 리더십을 사실은 정상화시키거나 회복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번 교섭을 통해서 김성애 총장이 7개월째 지금 학교에 지금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 망가진 리더십이 더 망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망가진 리더십을 통해서는 절대적으로 지금 학교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기관을 통해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은 그분은 총장에 대한 자격이 없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향후에 노동조합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좀 관찰하겠다. 그런 게 저희 입장입니다. 예. 삼남 조성재가 지난해 5월에 시그머니 법인 이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지금 행사하고 있거든요. 교섭에 대한 권한은 이사장한테 있고 노무관리에 대한 권한은 총장한테 있는데 이사장과 총장 위에서 지금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가장 크게 문제를 좀 걸어야 된다. 문제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총장이 7개월째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으면은 당연히 법인 이사회에서 그에 걸맞게 학교를 비상경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수소방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틈에 사실은 조승재 이사가 들어온 거거든요. 이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비정상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조승재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사회적으로도 한국 사회에서 교회조차도 담임 목사를 세습하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그런 경우에 그렇죠. 근데 하물며 공적 기관을 담당하는 이 고등교육 기관에서 자신의 아들을 세습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교육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신념이나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학교의 어떤 바른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상황에서는 구성원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처를 주고 있는 경영자, 이 오너들은 학교를 경영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이루어졌었죠. 학교가 초창기에 설립됐을 때는 언약 이념을 통해 가지고 선교사를 양성한다든지 세계적인 어떤 목회자를 양성한다든지 라는 어떤 빅피처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김성애 총장이 19년을 장기 집권하면서 여의도 수문교회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그 과정에서 학교법인 한세대학교 이 이사회를 자기 직권으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의도 수문교회하고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정말 독립적으로 하고 싶은데 교회가 어떤 재정을 교육 재정을 투자하거나 지원하게 되면은 뭐 저렇고 이렇고 해가지고 경영을 간섭하거나 경영 감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제 생각에는 좀 싫었겠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정도 돈이면은 학교를 키우고 역량을 강화시키고 좋은 신입생들을 데리고 와서 정말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그런 돈이 그렇게 갔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그 과정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그건 온전히 사익 추구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노사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아직까지도 이 노동조합을 그릇된 인식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한세대학교 경영진들이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을 동반자, 반려자로 생각하지 않고 적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노동조합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색안경 끼고 보고 이런 문화들이 문제가 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저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금협상에 대한 단체 교섭이 지금 1년 2개월 이상 끌고 있죠. 그 학교 측은 일부러 시간 끌기나 아니면 교섭 기피를 통해서 지금 교섭 해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교섭에 대한 의지나 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장이 7개월째 학교를 안 나오는 이 사이에 그 아들 조승재 이사가 또 세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집단이 이 교섭의 대상이 되는가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그 자격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비리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게 또 사실로 규명이 된다면은
이 세력들은 김성일 일가의 세력들은 한세대학교에서 발을 더 이상 들어놓으면 안 된다. 세습에 대한 단절이 필요하다. 반드시 지금 바로 보고 있고요. 이분들이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히 학교를 좀 떠나주시면 감사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고요. 67년 전 이 학교를 하나님 성회 소속의 미국 선교사들이 어떤 헌신과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크리스찬들의 헌금으로 세운 학교입니다. 그런 건약 이념이 있고 그런 건약 이념을 통해서 바른 지도자들이, 바른 선교사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교육부의 관리 감독이 가장 절실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학교를 설립했던 기독교 하나님 성회도 정말 적극적으로 관여하셔가지고 이런 경영을 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의 대표 교육 채널 교육의 보편적 관점 유튜브 교육 방송 YBS였습니다.